풀도 식물도 동물을 잡아먹는 식물이 있어. 그래서 거기서 영양분을 뽑아 먹어. 그러니까 쫙 벌리고 있다가 탁 잡아먹어. 그러죠? 식물도 그렇게 철분 같은 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진화할 수가 있어. 알겠죠? 자기들이 필요해서 그런 게 있으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 생명체는 본질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DNA가 다 돼가지고 뭐 고양이가 호랑이가 되고 호랑이가 사람이 되고 이런 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아. 그러나 그 개인적으로 시베리아 호랑이와 우리나라 호랑이 틀려. 아프리카 호랑이 틀려요. 왜냐하면 진화하는 게 대륙에 따라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잖아. 코가 크고. 다르죠? 진화하는 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은 코가 작아야 돼. 코가 크면 일찍 죽어요. 아프리카는. 왜냐하면 콧구멍이 낮아야 습기를 보존해. 그러니까 자꾸 아프리카에 있으면 코가 작아져. 한국 사람도 아프리카 가서 오래 있으면 코가 작아져요. 왜냐하면 코가 자꾸 작아지는 이유는 습기를 보고 보존하느라고. 더워지니까 습기가 다 날아가니까 코가 우물어들고, 해가 안 비치는 저 스칸디나비아나 저 유럽 해가 없는 쪽 갈수록 코가 높아져. 왜냐하면 공기가 춥잖아. 그러면은 코가 커져야 몸에 들어가는 공기를 대표해서 넣는 거야. 그 아프리카처럼 코가 납작한데 추운 데 가서 있으면 공기가 바로 허파로 들어가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코가 커야 안에 들어가서 떳떳한 걸 많이 받아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들은 추운 데서는 버티기가 좋지. 흑인들은 추운 데서 못 버텨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따라서 우리 인체는 바뀌어. 조금씩. 알겠죠? 이걸 우리는 같은 종의 진화는 일어나고 있어. 알겠죠? 원숭이가 시베리아 원숭이 뭐 여러 원숭이마다 지역마다 달라져 버려. 온천이 있는데 원숭이는 코가 빨개. 맨 모욕을 많이 해가지고. 무슨지 알죠? 그러니까 원숭이도 온천에서 있는 주변에 있는 원숭이하고 딴 데 있는 원숭이는 완전 달라. 엉덩이가 빨간 원숭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원숭이도 있고 또 핸드백 훔치는 원숭이가 있어. 귀신같이 뭘 사람 몸에 있는 걸 탁 채서 도망가. 핸드폰도 뺏어간대. 그러죠? 그러니까 그 도백이 있어. 도백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중국에서는 두 학파가 그걸 가지고 싸웠어. 누구지? 맹자 학파가. 여기 맹자 있잖아. 여기 우리 맹자가 되었는데 여기 있네. 저 맹자 학파는 성악설이야. 순자가 성선설. 성선설, 성악설이 있지? 맹자, 순자가 서로 다투는 거야. 그래서 서로 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데 얘들이 물질을 알고 난 다음부터 탐욕이 생긴다. 그럼 물질을 알기 전까지는 선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순자는 뭐라고 그래요? 성악설이지? 그럼 순자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한데 교육을 시키면 선해진다. 이렇게 되지? 그래서 서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정반대야. 근데 우리는 교육에서 수학에서는 극과 극은 통하니까 일치야.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사람이나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난다는 사람이나 그게 같아. 같은 걸로 보는데 교육은 달라요. 그러니까 성선설로 보는 사람은 지나친 교육은 안 좋다.
적당히 해야 된다. 성악설로 보는 사람은 무조건 어려서부터 도덕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육 방향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그걸 교육계에서는 써요. 그러니까 실제 성악설은 성선설은 견리사이다. 견리사이. 견리사이가 뭐예요? 인간은 안 보면 괜찮은데 이 이익을 보면은, 그죠? 이익을 보면은 의의를 생각 안 하면 안 돼. 이걸 생각 안 하면 뭡니까? 이익을 볼 때 의의를 생각하지 않으면 탐욕을 안 가진 자가 없다. 모두 제약으로 간다. 100%. 무슨지 알겠죠? 이게 이제 성악설이지. 모든 인간은 저 이익을 보면은 일단 죄인이 된다. 그리고 모든 권리를 인간에게 줘버리면 보통 한 명이 10명 정도는 죽인다. 그런 거예요.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 마음대로 해라 이래버리면, 해도 좋다 이러면 한 명이 10명 정도는 죽이는 거예요. 생사유탈권을 줘버려. 그러면 보통 한 명이 10명 이상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걸 넌 죽어라. 이러면 그럼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리를 주면은.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지구인은 모두 살인자로 봐도 된다. 이게 순자야. 무슨지 알죠? 누구 사람 죽여도 좋다 이래나면 안 죽일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야.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벌써 안티들이 신인 죽이겠지? 이렇게 죽는 사람 죽이는 자가 있어요. 교회도 목사님이나 스님들도 그 사람 일을 가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과연 몇 명이 지구에 살아남을 건가? 그게 의심스러워.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보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선하게 있는 것 같아도 법 때문에 있는 거야. 법에 묶여 있어서. 법 때문에 못 죽이고 있는 거지. 사람 죽여도 좋다 이래놓으면 한 사람이 평균 10명을 죽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도덕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대자유를 줬을 때 살인자로 둔갑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래서 인간을 교육시켜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 세 가지가 이 견리사의 이거 때문에, 이 이익만 보면 인간은 견리, 이익을 보면은 인간은 요거 빼버리면 뭐가 돼? 이익만 보면 악해져 버려. 사람은. 그죠? 그리고 완전한 자유를 줘버리면 전부 악인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은 옛날보다 더하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람이 가서 죽였는데 앞으로는 사람이 안 죽인다. 전부 로봇가 죽이고 인간을 대신해서 로봇가 전쟁을 하기 때문에 더 인간들이 위험하다. 드론이 날라와서 막 죽여. 드론에서 정조준해가 막 도망가는 사람을 막 죽이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제 이런 무기가 나올 때 전쟁터에 군인들이 싸울 이유가 없어. 드론이 나와가지고 병사 수백 명을 순식간에 따라락 싸고 다니는 거야. 도망가서 숨어도 귀신같이 컴퓨터가 알아내. AI가 탁탁 알아내가지고 쏘는 거야. 그럼 이건 그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들에게 이 지구인의 통제를 맡기면 결국은 지구는 끝장난다. 신인이 온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도덕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수백만 명을 드론 병사 수백 명을 띄워놓고 다 죽이는 거야.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원자탄 쓰질 않아. 그런 무기를 지금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어.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쏘는 이런 행위는 없어. 그러니까 지는 컴퓨터로 다라락 지시만 내려. 지시만. 지금 이번에 저 300명 있어.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없애. 딱 그러면 지시 떨어진 대로 AI가 가서 300명을 딱 완수했습니다. 딱 보고가 들어와.
그러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100만 명을 갖다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극도로 도덕적으로 인간을 바꿨는데 인간들이 실패했다. 종교로도 실패했고 정치 제도로도 실패했어. 그럼 뭘로 윤리로 실패 다 했어.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신인이 와야 되는 때에 내가 왔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유명한 정치인이 허경영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옛날에 대통령 됐으면 딱 좋았는데 뭐 이러죠? 그러죠? 이미 30년 전에 저출산 다 내다보고 이야기했죠? 토요 휴무제 하자고 그랬죠? 주 4일만 근무하고 3일은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주자. 네, 이랬죠? 그래야 애 키우지. 그래야 애를 키우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낼수록 삐딱하게 나가는 애가 적어. 근데 너무 옛날에 아버지들은 애 얼굴 보기가 어려웠어. 나중에 집에 가서 애를 보는데 애가 아버지를 못 알아봐. 왜 그랬어? 아버지 맨날 출장 다니고 뭐 회사에서 바쁘다 보니까 애를 낳긴 했는데 애를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거야.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와. 애 자고 있어. 그래, 안 그래? 한 달에 애 얼굴을 한번 볼까 말까? 이런 아버지가 우리나라에 부지기수였어. 그래서 애들이 교육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주 토요 휴무제 하자가 했고 또 주 4일제 하자 이랬죠? 근데 그것도 또 이 아무개가 또 이야기하더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한 거 전부 다 지금 쓰고 있어. 군인들 월급 주자, 뭐 하자, 내가 한 거, 뭐 아동수당 주자, 뭐 다 하고 있죠? 노인수당 준 거 다 하고 있죠? 그럼 신인이 한 거 전부 정치인들의 백과사전이야. 내 3.3 공약이 정치인의 백과사전이라는 거 어제 이암옥의 총재가 이야기했지? 뭐 그 사람, 전부 그 사람 말이 다 들어맞는다. 저런 사람이 한번 대통령을 했어야 되는데. 내 밑에 사람들이 자꾸 왜 허경영이 띄워주냐고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내가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러지? 이것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순수한 사람이야. 그런 말 하는 정치인이 있었나? 나는 말이야 암흑의 무슨 나경녀입니다. 또 뭐 여기 인천시장 이름 뭐지? 유경녀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도 나 그 사람 존경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는 거야. 근데 이 암흑에는 그 이야기 하죠? 나 허경영 씨, 내 최고로 존경한다. 그 사람 말이 딱 들어맞다. 그 사람 옛날에 대통령 했어야 되는데, 떨어져가지고. 그러지? 그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게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 공약을 그 정도로 간파한다는 건 그게 제일 먼저 쓴 사람이 박근혜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수당 주죠? 그거 안 했으면 표 절대 안 났어. 그럼 그거 해가지고 그 몇십만 표 많았던 거야. 이와 같이 그걸 썼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하더란 말이야. 이준석이가 자기가 저 비상대책위원장 하고 있는데 허경영 씨 공약을 탁 펴니까 백과사전이더라고. 그냥 그대로 우리는 뭐 개발할 것도 없어 그냥 그거 가지고 선거에 이겼죠? 그러니까 신인은 신인이 여러분한테 제시한 거는 하나도 여러분한테 피해가 가는 게 없어.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치계는 종교계는 이 사람들을 행복으로 끌고 가거나 평화로 끌고 가는데 실패했어. 알겠죠? 그 신인이 진짜 와서 있었죠? 이제 서서히 행동을 해 나갈 때가 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특징이 있어. 전 국민이 살려달라고 하면 그때 나는 일어나는 사람이야. 내가 살려주겠다고 왔으면 됐지. 내가 나가기까지 해서 뭐 내가 내 돈 들이면서 하는 거 이만하면 됐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여러분 구해주러 왔다 이거 알렸어 이제.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구해주러 온 사람이 맞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알면은 나를 초청하겠지? 그럼 나는 그때 떠밀려서 나가는 거지. 유명한 강사가 초청도 안 해주는데 여러분한테 가나? 초청해가지고 이제는 당신 없으면 우리 못 살겠어. 이러면 내가 그때는 좀 떠밀려 나가야지. 그러면 여러분이 5,000년 동안 해결 못한 거 금방 한 방에 해결해버려. 그래서 어제 내가 뭐 이야기했죠? 우리가 원칙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행동을 할 때 어떻게 세 가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연기법이라고 그랬죠?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백신을 개발한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지. 그게 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하지만 무료급식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밥을 먹지. 근데 나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이 있나? 인과가 있나? 없어. 없는데 혜택을 주는 거예요. 전기 만든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돈 받나? 아니죠? 그런데 에디슨은 여러분한테 연기를 제공한 거야. 맞아. 많은 회사가 전기를 만들어서 팔게 됐잖아. 그럼 이 아이디어를 그 사람이 냈지. 그게 연기야. 수많은 인간이 혜택을 봐.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나 할 때, 사람을 하나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행동 딱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인류에게 과연 좋은 연기가 되냐, 악한 연기가 되냐? 그래 안 그래? 그죠? 내가 이태원에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내가 저기를 같이 끌려다니다가 내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을 수 있어 없어? 그럴 때는 내가 좀 피해줘야 되겠지. 그 나도 봐야 되겠다고 그 휩쓸려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늘어나다가 여러 160명 죽었지. 그럴 때 자기 행동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그거 잘못이란 말이야. 내가 저 가서 보태면은 그게 많아져 가지고 160명이 죽을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그럴 때는 서가지고 아이고 그만 오세요. 이쪽은 위험합니다. 교통에 아니라도 이런 청년이 있었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연기야. 맞아. 한 사람이 거기서 비명을 질러. 여기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고 올라오는 사람 일로 오세요. 이런 통제한 사람이 한 명만 있었으면 그날 사람 죽나? 안 죽어. 그럼 우리는 그런 연기를 제공한 사람이 있나? 월급 주고 경찰을 해놨는데도 거기 있는 하는 경찰이 없었다. 맞나? 이게 자기들의 그 연기가 자기가 태만하게 근무하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 알아?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행위를 할 때는 첫째, 누구하고 말 한마디를 시작해도 뭘 해야 돼? 말 한마디 할 때? 누구하고 언어를 시작한다. 그럴 때는 뭘 해야 돼? 명심해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 부부가 대화를 한다. 그러면 상대방을 인정해야 돼. 이게 연기를 피해가는 거야. 상대를 인정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인정 못 받은 애는 폐인이 돼. 정신분열증, 성질 내는 거 조울증 이런 거 병이 생겨요. 남편한테 인정 못 받은 여자는 나이 들면 뭐가 나와? 우울증, 불면증, 치매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뭐 못난 마누라라도 인정을 해주면은 병이 다 없어져 버려. 당신 참 반찬 잘해. 당신은 참 뭐가 훌륭해. 이렇게 인정해주면 그 사람 병이 다 없어지는데 평생 인정을 안 해줘. 해주는 밥은 꾸역꾸역 먹으면서 밥 못한다는 소리를 안 하는데 잘한다는 말을 안 해주는 거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게 아내는 그게 계속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우울증, 나중에는 불면증, 뭐 이러다가 큰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연기라는 것은 남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아무리 누굴 만나도 인정해야 돼. 근데 인정만 해주면 모든 환자의 병을 고칠 수가 있어. 초기에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인정을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불만자가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는 내가 요 정도 했는데도 칭찬을 안 하네. 내가 탤런트가 됐더니, 빼빠지게 노래가 탤런트가 됐더니, 야 인마 네가 딴따라고 뭐 하는 짓이야 이러고 절대로 인정을 안 해줘. 그런 아버지 있지? 네. 가수 되면 너 때려 죽인다 했는데 가수가 됐는데 인정해주나? 안 해줘. 그런 사람이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 알았죠? 네. 나는 하늘 위에서 여러분들 인정하고 레벨 주고 하나 안 하나? 하죠? 네. 이래야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고 인정을 받아서, 신인이 인정받아서 레벨도 많이 달라면 주지. 네. 그럼 여러분은 인정을 받으니까 인정 안 해주는 신랑하고 싸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거짓말하고 저 가게 좀 갔다 온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근데 왜 그래 늦어서 오다가 돌뿌리를 잘못 밟아가지고 넘어가지고 아파서 저 공원에 가서 한 6시간 앉아있다 왔다니. 인정 안 해주는 사람한테 받을 이유가 있나? 그런데 하늘공 가니까 인정을 해주네. 네. 맞아. 네. 사람을 인정해주네. 그러면 사람은 글로 가지. 인정 안 해주는 사람 옆에 뭐하러 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연기법을 꼭 알아야 돼.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이 세상에 좋은 일인가? 이게 악한 일인가? 이거를 연기를 생각해야 돼. 그죠? 네. 두 번째 내가 뭐 생각하는 거였어? 인연을 생각해. 인연법. 그렇죠? 네. 아유, 이게 내가 저 사람하고 차를 마시는데 이 잘못 인연 맺히는 거 아니야 이거? 여자 별로 마음에도 들지도 않는데 발목 잡혀가지고 이제 이런 생각, 인연 생각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인연 전연이 아니라 인연 아직 그 인연하고 인연이 바로 좀 다르다. 약간. 알겠죠? 그러니까 인연법이 이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직접 자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그 한남동 거기서 복잡한 데서 야, 이 사람 죽겠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런 봉사 좀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 그 사람들도 봉사하는 청년 이름 모르지?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복을 짓는 거야. 이걸 무르복이라고 그래. 무르복. 알았죠? 안 보여. 유르복이 아니야. 누군지 우리가 무리급식 하는 걸 무르복이야. 이거는 내 얼굴을 팔고 복을 짓는 게 아니야. 누가 밥을 주는지 뭐 잘 모르고 얻어먹을 수 있어. 또 내하고 대면도 안 해. 그러죠? 그건 무르복이야. 연기를 좋게 하라 이 말이야. 두 번째, 인연법. 이거는 인간과 인간이 서로 마주치면 인연을 맺는 거야. 근데 다방에 가서 담배를 팍 피워.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폐암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지? 그럼 내가 담배를 한 가지 탁 피울 때 제일 먼저 자식이 떠올라. 마누라가 떠올라. 그러니까 밖에 가서 피워야 되겠다. 그리고 밖에 나왔지? 그잖아. 그 밖에 나와서 피는데 동네 주민이 이거 보세요. 저 공원에 가서 피세요. 또 그러거든. 야, 이거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구나. 그럼 인연법을 잘못 만드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노려봐.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사람 애가 차가 오는데 뛰어들어가면, 야, 들어가지 마라, 안 그래? 놔둬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인연을 잘못 맺은 거야, 사람들하고. 그 집 꼬마가 차가 오는데 버스 앞으로 막 뛰어가네. 그러면 그 아주머니가 사람이 좋았으면은 쫓아가서 애를 구해내요. 근데 아이고 저 아줌마야 저런 거 뒤져버려야 돼 이러면 되나? 그런 인연을 만들지 마라 이 말이야. 이게 인연이야? 인연도 조심해야 되겠지? 내 자식과 내 얼굴을 아는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면은 위험해요. 그 인연법이야? 이거는 더 무서운 거고 요거는 그 다음이야. 세 번째 뭐예요? 과일은 과일인데 과일은 과일인데 인이라는 과일이야. 사과가 아닙니다. 사과도 있지만 인과라는 과일도 있어. 이거는 먹으면 맛이 별로 없어. 인과. 알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무슨 일을 하나 할 때는 요 세 가지한테 결제를 받아야 돼. 결제.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이게 좋은 연기인지 아닌지 모를 때가 있지. 뭐 애를 갖다가 이화여대를 보낼까, 서울 뭐 저기를 보낼까, 성명여대를 보낼까 샀다가 잘못할 수 있지. 그럴 때는 이 연기가 만들어져. 학교하고 내하고 아무 관계 없는 것 같지만 연기가 만들어지지. 그럼 이 연기를 이게 어느 게 옳은지 모를 때는 천사 테스트. 우리는 되지. 그러나 일반 인간들은 눈 감고 가는 거야. 그냥 저 딸이 아빠 나 이화대학 들어갈래. 뭐 그래라. 이래 버릴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이상한 인연이 잘못될 수도 있어. 천사한테 물어봐야 돼. 우리 딸을 이화여대 보내는 게 낫습니까? 그러니까 보내래. 그러면 보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세 개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정이에요. 알겠죠? 모든 인연이든 인과든 여기에 닥치면 인정하라 이거야. 어? 아니 우리 아들이 동네 막 남의 집 문을 대문을 걸고 다녔어. 꼬마가. 그랬다고 하자. 그럼 동네 아줌마들이 몰려오겠지. 당신 아들 똑바로 우리 현관문을 걸었다 이거야. 뭐 날카로운 물 들고 다니면서 대문에 막 낙서를 해놨대. 그럼 그 문 칠해주려면 돈 비싸잖아. 그러지? 그럴 때 이거 보세요. 우리 애가 했다는 거 사진 찍어놨어요. 이러면 인과관계가 끝나는 거야. 인연관계 더러워져 버려. 끝나는 거야. 맞아. 그러면 애가 그 집 아주머니하고도 원수가 돼. 걔가 차에 뛰어들어가도 안 말려. 저런 애는 죽어도 싸. 놔둬버려. 그러겠지? 그러면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애 내가 앞으로 그런 거 장난 안 가지고 다니게 할 테니까 그거 내가 고쳐줄게요. 보상해줄게요. 청구서 좀 만들어서 안 그러면 우리가 누구 시켜서 해줄게요. 이래야 되겠지?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돼. 인정. 우리 애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이러면 되나? 이걸 안 하면은 모든 인과관계가 나쁜 인과가 와. 인과법에 실패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언제나 연기나 인연이나 인과는 인정이라는 것을 달고 다녀야 돼. 그러면 피해가 없겠지? 아이고 우리 애가 잘못했어요. 그 피해가 얼마나 났어요? 해줄게요. 당신 애가 우리 애를 때렸어. 아 그래요. 인정합니다. 뭐 서로 싸웠든 어쨌든 우리 애가 때렸다니까 인정하니까 다시는 안 하도록 할게요. 피해가 필요하면 해드릴게요. 이래 하면은 그쪽에서 피해를 적게 달라고 그래. 알았지? 그런데 인정을 안 해봐. 나중에는 법적으로 더 많이 내야 돼. 이해가죠? 그럼 나는 오늘 무슨 강의를 좀 해주나? 인정.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해라. 내가 잘했든 못했든 인정해. 알았죠? 그러면은 당신 나한테 시집 와서 30년 동안 밥 해줘서 인정해. 참 고마워. 무슨 말인지 알지? 응? 당신 만약 당신이 밥을 안 해줬으면 내가 암이 걸렸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인정해줘야 돼. 칭찬해주고. 맞아요. 근데 그냥 이건 마누라니까 뭐 어디로 도망가겠어 해주고 했지. 이거 안 돼? 아이고 저 남편이니까 당연히 월급 받아가지고 가져오지. 이거 안 됩니다. 아 정말 고생한 거 인정해줘야 돼. 알았죠? 아유 나는 재벌도 안 부러워.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한국은행인데 뭘 내가 부러워해. 인정해주라 이 말이야. 당신 뭐 설마 내 밤 굶기겠어? 이러고 말이야. 망하면 남편을 위로해줘. 망하고 오면은 당신이 못 벌면 내가 벌지 뭐. 이런 식으로 탁 남편을 인정하면 집안이 다시 일어나. 알았죠? 그러니까 연기나 인연이나 인과를 여러분이 세밀히 구분하기는 어렵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일할 때마다 무슨 일이든 생각해야 되는데 요구 생각이 안 날 때는 언제나 상대 만나는 사람을 인정해줘. 내가 그렇지 노래할 때도 그러지. 못생긴 사람 못생긴 대로 인정해주지. 그러지? 저 사람 동백하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야. 그래.
인정해주면 세상이 편코 나쁜 인연, 나쁜 연기, 나쁜 인연, 나쁜 인가가 올 이유가 있나 없나? 낙원이에요.